관리단의 업무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지속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났으니 관리단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관리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해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버티면서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기간 동안 용역비를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치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인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업체가 해지 사유가 없다, 또는 계약이 갱신되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 또는 미지급 관리비를 정산받기 전까지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거지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업체를 내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관리업체가 관리단의 업무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지속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났으니 관리단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리업체는 시행사 또는 부적법한 관리인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적법한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면서 다른 관리업체를 선정하였고, 기존 관리업체에게는 관리 업무를 종료하고 관리 업무를 인계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즉, 이런 상황은 기존 관리업체에게 더 이상 건물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관리업체는 건물관리 업무를 종료하고 당연히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 업무 인계를 거부한 채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단은 어쩔 수 없이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관리업체는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그리고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이 이용되어 실제로 건물 관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를 관리단이 지급하라, 용역비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리단 상대로 용역비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좀 긴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거죠. 원심에서 원고 기존 관리업체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19년 6월 30일자로 관리 업무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19년 7월부터 20년 10월까지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관리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비에 상당한의 이득을 얻고, 그리고 원고 관리업체는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원고 관리업체에게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관리업체가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원심은 위탁 용역비는 원고 관리업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 그러니까 시행사 측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채무에 불과하지 이 사건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 관리단이 그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대법원은 결정을 한 것인데요, 나항을 보시면 색깔 표시와 밑줄 표시와 꺾은 괄호 표시는 제가 한 것인데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탁 용역비 중 위탁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위탁 용역비 중 나머지 관리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그 근거들을 보시면 2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관리업체는 계약이 종료된 19년 7월부터
20년 10월까지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데, 원고가 관리업체가 소속 관리 인력을 통해 수행한 업무 중에는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공용 부분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 관리단이 자치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수행했어야 하는 그런 필요적 업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그 두 번째 근거는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원고 관리업체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관리단과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고 관리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로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관리업체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득은 건물 관리 주체인 피고 관리단에게 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관리업체의 관리역이 수행한 업무 중 피고 관리단에게 이득이 된 부분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하고, 그래서 피고에게 이득이 된 부분으로 특정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투입된 인건비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